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 휴가의 성립 요건 중 계속 근로 연수와 휴가 일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연차 유급휴가 대상 기준 연수는 1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 근로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산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서인데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지난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구체적 비율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연차 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휴가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만 1년 미만 근속한 자가 1개월 만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차 휴가 일수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보실 계속 근로 연수와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실무에서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리는 기업 실무자들도 순간순간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며 근로자들은 더더욱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련되는 곳에서는 판례 사안을 통해 구체적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요. 개념상으로 계속 근로는 기업의 제적, 즉 근로관계의 존속이 요건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한 휴직 중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의 기산점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해야 발생하는 것인데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 휴가가 부여될지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연차 휴가는 하루도 얻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모든 근속 기간 동안을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 휴가 발생 여부와 그 일수를 산정해야 할 날 바로 직전 연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휴가가 생기는 것도 이해되실 겁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획일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등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어느 특정 일을 산정 마감일로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회계 연도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연차 휴가 일수는 1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만일 연차 유급휴가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 그 기간 중의 근무 일수가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 일수에 미달할지라도 그 근무 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에 근로일수가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례 입장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각 근로자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연도에는 취업일로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해의 출근 정도에 따라 연차 휴가 일수를 월할로 산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던 해의 1년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연차 휴가를 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판례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근로 연수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단기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본다든가 정년퇴직자가 회사의 속탁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 또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등에는 그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 과정에서도 소개해드린 사안인데요. 정직이나 직위 해제로 인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판례는 주의를 요합니다.
소정 근로일에 이런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제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는데요. 이 사안에서 판례는 정직이나 직위 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 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근로기준법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 첫날에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연차 휴가는 본래 1년을 단위 기간으로 하여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속한 자에게도 월 단위로 연차 휴가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연차 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 보시면 최초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 날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 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의 사용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발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간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한편 장기 근속자에 대해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기본 15일의 연차휴가 일수 외에 추가되는 일수가 있는데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기본 연차휴가 일수에 더하여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 일수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휴가의 개념은 소정 근로일에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등은 연차 휴가 일수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의 실무상 쟁점 중 계속 근로연수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최근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출근율 80%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적인 연차 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 추가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